나는 대한민국 학부모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자세, 대응 방식,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입시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야 하고,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수학, 국어, 영어 각각의 탐구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시대마다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번 강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엑스트라 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좀 더 추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한마디쯤 더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 그런 걸 잔소리라고 하죠. 화면마저 딱딱하면 시청이 너무 괴롭지 않을까 싶어서 편안한 화면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자는 엄마라는 거. 이건 그냥 상투적 표현이 아니에요. 스승의 날에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학생이 어머님과 함께 인사 오신 적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잘 지도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에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겸양의 표시로만 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대학을 갔다? 그러면 정말로 얘가 나를 만나서 나 덕분에 잘 간 것인지, 나의 교육 덕분에 잘 간 것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대학을 영어 하나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니와 심지어 그 영어 성적이 올라간 것도 나 때문인지 저 그것도 자신 없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니까 저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나 보다 정도는 예상은 하는데 거기까진 거지. 내가 대학을 보냈다, 뭐 내가 가르쳐서 성공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강사도 학교 선생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누가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 강사한테 배웠더니 영어 점수가 나왔다. 그조차도 저는 솔직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배웠고 점수가 잘 나왔다. 저한테 배우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것들이 도움이 됐겠죠. 거기서 제가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했겠죠. 고등부에서 30점 받던 사람이 90점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65점 받았던 사람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배우고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면 반년 만에 88점까지는 되죠. 근데 획기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 교육의 한 요소로서는 작용할 수 있죠. 근데 그 88점을 올곧이 내가 만들었다? 그럼 65점으로 올라갈 때까지 했었던 그동안 공부는 뭐냐는 거죠. 진짜 아이에게 아무런 자극과 기반을 못 만들었을까요? 제가 무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0점에서 시작했다면 모르지만 근데 설령 0점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부 제가 한 건가요?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완전한 제로의 시작점은 엄마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영어 성적이 됐건 국어 성적이 됐건 무슨 성공이 됐건 간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마라는 걸 여러분 모두 인식하셔야 돼요. 성공의 가장 큰 지분은 엄마가 갖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가장 큰 지분이 있는 아이 성공의 대주주인 엄마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사업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사교육도 공교육도 대주주가 고용한 월급 사장이에요. 주인은 엄마입니다. 회사 운영은 전문 경영인인 월급쟁이 사장이 하겠지만 방향을 정할 권한이 있는 건 주주잖아요. 지식이 충만한 대주주의 직접적 사업가녀, 즉 엄마가 아이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공부하고 파악하려 애쓰지 않으면 그 순간 앞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길을 잃는다고. 각 과목, 영역에 걸쳐 노력하는 선생님, 강사님, 원장님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바로 내가, 내 아이가 배우고 있는 걸 나도 똑같이 풀어내도록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내 아이가 배우는 게 뭔지 정도는 나도 따라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학문의 본질은 내용이지 스케줄링하거나 사교육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치동 롯데백화점 앞에 커피숍들이 오전 11시부터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3시 전까지
335 학부모님들로 가득 차요. 공사교육 현상, 예견 뭐 이런 이야기는 가득하죠. 어떤 강사가 잘하더라 뭐 이런 거. 근데 국영수 과목 스터디를 하는 테이블은 제가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저력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집에서 혼자 하고 계신지, 그러면서 아이의 의대를 노리고 계신 건 아닌지.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계발서 100권 읽는다고 이게 부가 쌓이지가 않잖아요. 관보로 정부 시책도 한번 참고해보고, 노후건물 재건축 운동본부의 조합장 이력은 어떤가 이것도 한번 보고, 건물의 비파괴검사 결과 보고서도 보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도 읽어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이래야 한강 주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점을 예상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생 교육의 본질도 결국은 내용 아닌가요? 이 공부가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의 뇌, 그러니까 공부 능력은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능력보다 훨씬 발달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던데 훨씬 좋은 능력이 되어 있어요. 연역적 사고력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해 있으니까. 멘사 테스트는 일정 나이가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력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순수한 IQ 테스트가 안 된다는 거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에 자신이 없었다 싶으셨던 분들, 지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공부 시점을 반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장구하고도 위대한 엄마나 아빠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왜 유소년, 기껏 버텨봐야 중1, 2까지만 하냐는 거죠. 왜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중3, 고1, 고2, 고3에서는 달려들지 않냐는 거죠. 혹시나 아이가 어릴 땐 내가 젊어서 힘이 남아, 그래서 애가 아직 어림에도 열심히 나는 공부해보고, 애가 나이가 드는 동시에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도 힘드니까 노력을 덜하게 된 건 혹시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의대 서울대를 안 나와서 내 자식도 어떻게 인류대를 보낼지 몰라서,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나도 서울대 나온 아빠가 없었으니까, 나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도 내 자식을 어떻게 의치학대를 보낼지 모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인류대를 보내고 싶은데 그럼 인류대에 나온 선생한테 의존할 수밖에 는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메커니즘은 아닌지. 장담하건대요, 아무리 인류대에 나온 선생님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만큼이나 관심이 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노하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서울대는 커녕 중졸, 고졸 학부모님들이시라 할지라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엄마의 정성, 이게 인류대 출신 강사의 노하우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로 바뀌어서 아이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덕분에 아이는 성공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이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나오고 있는지만이라도 좀 보고, 내가 가르칠 능력이 된다면 직접 가르치면 되고, 그게 아니면 공부한 지식으로 제대로 잘 가르치는 강사를 찾아내는 눈까지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강은 누구 걸 들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좋고, 이거 오리엔테이션 수업 보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학원 상담 한 20-30분 해보면 그렇게 준비하고 오신 어머님들은 깊이가 달라요. 어머님들이 대화할 수 있는 깊이가 다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이 뵙고, 또 그런 분들이 특정 지역,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 1급지 이런 데 몰려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국에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의 깊이가 생활상의 그 여건, 여유, 이거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 또한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생원 생투 공부를 했고 이미 끝냈고 아는 집에서 고교 수학 문제를 풀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식만 있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공부를 종용합니까? 본격적인 학문을 파는 시점은 나이가 들수록 다가오는데 고교학습이 그냥 입시 기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배양해주고 인생 살면서 교양서적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을라 치면 고교학습을 잘해야 돼요. 이때 부모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로 차이 많이 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성별이 다를 경우엔 그것까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한 게 그대로 전달되는 건 엄마 입장에선 딸일 때만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서울대를 보냈다. 근데 보니까 딸이야. 그러면 이것도 있는 그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아들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신만고 그때 공부를 앵간히 했어요.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또는 공부를 가르치시는 능력도 키웠어요. 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자식에게 전달해 줄 게 많다. 확신도 어느 정도 들었고, 근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고비가 와요. 아들일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성별이 다르면 2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만큼의 트러블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달의 문제고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하셔야죠. 근데 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이게 부모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엄마가 소년에서 청소년, 남자가 되려고 하는 나이대의 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이 시기가 이게 내가 낳은 놈이 맞나 싶은 때도 있으실 거예요. 엄마의 시선은 아들에서 멈춰 있는데 아들이 아니라 남자죠. 내 자식 가르치는 거 힘들어요. 근데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는 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셨건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 시청 이전에 여러분들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학교 전문가, 입시 전문가, 입시 강사 이런 분들이 물론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노하우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책임, 소임까지 그분들께 넘기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애의 머릿속에 공부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왜 공부를 안 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건 어머니가 집에서 시키셔야죠. 여러분이 강사고 선생님이면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애가 성적이 왜 안 나오죠?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럼 다시 애가 왜 공부를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10년 넘게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달랑 두세 번 만나서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평강사님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못하죠. 웃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러죠. 그리고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죠. 이런 과정을 가십이라고 하죠. 피상적인 외피에서 빙빙 돌면서 자녀와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로 들어가세요. 그게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 애저녁에 공부는 아이 자율에 맡기고 차라리 홀가분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제 말은 정하라는 거죠. 아이의 나이, 주변의 말, 뉴스, 전문가의 의견, 나의 위신, 사회적 책무 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아이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 부모님들은 계속 괴롭힘 당해요. 스스로에게. 공사 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입시가 너무 삭막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무시하지도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학생 교육을 주도하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엄마와 공사 교육 선생님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거 숭고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20이라는 나이가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겠죠. 기억하세요. 나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다. 기억하세요. 나의 삶, 내 인생 한 움큼을 덜어내서 내 아이의 삶에 얻는다. 기억하세요.
피상적 외피는 가십이다. 의미 없다. 본질을 뚫어내야 된다. 기억하세요. 그 힘든 걸 엄마가, 아빠가 대신할게. 너 대신 내가 좀 더 노력할게. 나는 대한민국 학부모다.